원자지구과학 페이지 147페이지 대표 자료 문서 자료 1, 자료 2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 요약 문제인데요. 태풍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림은 잘 발달한 태풍의 물리량을 태풍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계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이제 강수량, 기압, 풍속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우선은 여기에서 좀 봐야 될 게 어떤 물리량이 조금 눈에 띄냐면, 자, 기압은 태풍 중심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풍속은 중심에 그치, 약간 오른쪽 왼쪽에서 가장 세고, 요 강수량은 태풍의 구름 기둥에 있는데 태풍이 주기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비가 많이 왔다 적게 왔다 많이 왔다 적게 왔다, 그래서 이렇게 강수량이 증가 감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요 C가 이게 뭡니까? 이게 강수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서 제일 낮은 값이, 그지? 낮은 값이 일단은 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풍속과 이제 기압을 보면 태풍 중심에서 이 태풍 중심에서 약간 멀어진 여기에서 바람이 제일 세고 점점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은 높아지게 되겠지, 그지? 태풍은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센 겁니다. 그래서 중심 기압이 낮으면서 점점 멀어질수록 기압이 높아지는 이 B가 이제 기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뭐가 됩니까? A가 풍속이 되는 겁니다. 풍속. 자, 그래서 A, B, C 다 정리했죠. A는 풍속, B는 기압, 그 다음에 C는 이제 강수량,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B와 C, 자, B 지점과 요 C 지점을 비교했을 때 일단은 등합선 간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합선 간격이 좁을수록 어떻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좁을수록 바람이 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바람이 센 B 쪽이 등합선 간격이 좁다, 그지? 그러면 등합선 간격은 B가 좁고, 그지? C가 넓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태풍 중심과 A 지역 사이에 대한 설명 중, 자, 이 지역은 바람이 매우 약함. 자, A 지역이니까 태풍 중심에 좀 가까운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태풍의 눈 부위네, 그치? 태풍의 눈에 해당하고, 태풍의 눈에는 약한 무슨 기류가 생긴다고 그랬지? 하강 기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날씨예요? 맑은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태풍에서 바람은 중심에서 가장 강하게 분다? 아니지. 거의 불지 않거나 약합니다. 가장 강하게 틀렸지. 태풍 중심부의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태풍 강수량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일정하게 줄어든다? 아니지. 아까 태풍의 그림을 보면 태풍에 이제 구름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 이렇게 착착 벽이 쳐듯이 쳐 있듯이, 그래서 멀어질수록 아니지,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뭐 이렇게 그렇죠,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일정하게 줄어든다, 틀린 내용이지. 그 다음에 태풍의 눈은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하지만 저기압 중심부에 해당하여 기압이 가장 낮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위험반원 지역에 속하는 지역은 안전반원에 속하는 지역보다 A 값이 뭐라고 했으면 풍속, 바람이 세다. 맞지? 그래서 위험반원이 바람이 더 셉니다. 자, 그 다음 자료 2번 태풍의 이동과 위험반원, 안전반원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우리가 태풍이 가와 나중에 하나입니다. A의 위치는 가와 나중에 하나이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딱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그렇죠? 진행을 할 때, 자, 오른쪽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걸 가지고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풍향이 동에서, 자, 순서대로 갑시다. 지금 동에서, 그 다음에 남동이니까 이렇게 가죠. 순서가. 그 다음에 남서 이렇게 되니까 요 끝선의 변화를 보세요. 끝선의 변화를 보면 1번, 2번, 3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잖아. 그치?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변하니까 관측점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나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쓰십시오. 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2시 12일 21시와 12일 21시와 13일 03시, 그지? 955, 970 있으면 태풍의 세력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태풍의 세력은 언제가 더 셉니까? 10일, 21시 이때 어떻다? 더 강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강하다. 그 다음에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가와 나 지점, 진행 방향의 관측 지점이 여기 있으니까 가는 위험 발언이고요. 나가 위험 발언이고 가가 안전 발언이 되겠지, 그지? 그럼 가는 안전 발언에 속하고요. 나는 위험 발언에 속한다. 그 다음에 가 지점은 나 지점보다 안전 발언이니까 약하고 작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가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그치? 가 지점은 진행 방향의 왼쪽이니까 반대 방향.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중심기압은 자,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955, 960, 970, 970이니까 대체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현재 태풍을 보세요. 태풍은 위도가 일단은 30도가 넘었네, 그치? 그러면 이때는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무역풍이 아니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 그치?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 일단 육지의 영향을 받으니까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지, 그치? 원활하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뇌우에 대한 내용이야. 뇌우. 자, 뇌우는 이 그림을 알아두세요. 무슨 단계입니까? 적은 단계. 그 다음에 나는 성숙 단계. 그다음 다는 없어지는 소멸 단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 해결됐고, 뇌우의 발생 조건은 일단 상승기류가 생겨야 돼. 여름철에 국지적으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할 때 맞고, 태풍에 의해 상승기류가 발생할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랭전선의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빠르게 상승할 때는 그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런 저군형 구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도 맞는 내용입니다. 뇌우는 충운형 구름이 아닙니다. 무슨 형 구름이야? 저군형 구름이 생성될 때입니다. 틀렸고, 뇌우는 천둥과 번개 및 집중호우 등을 동반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단계에서는 상승기류만 나타납니까? 가단계에서는 일단은 적은 단계니까 상승기류. 나는 성숙 단계니까 상승과 하강기류가 공존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단계에서는 소멸 단계네. 소멸 단계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면서 뇌우와
소나기, 뇌우가 점차 소멸 단계입니다. 소멸. 그러니까 강한 소나기가 내린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기상에 대한 내용이네요. 악기상. 나는 우박이네, 그지? 우박은 봄과 주로 가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와 중에서 가에서 라 중에서 다른 악기상과 달리 겨울철에만 나타나는 거, 뭐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지. 폭설 다가 되고요. 악기상은 대기가 불안정할 때 나타납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 집중호우에 대한 정의야. 뭐 이런 거는 뭐 암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1시간에 30mm 이상. 그다음에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입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나의 우박을 쪼개면 층상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 결정이 처음엔 작은데 얘들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결정들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지? 그때 이제 달라붙는 수증기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층상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설은 당연히 자, 무슨 기단입니까?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치?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라는 황사는 어느 계절입니까? 봄철이잖아요, 그치? 틀렸고요. 그 다음에 황사는 그치, 땅에 있던 먼지가 대기로 올라가서, 그치? 땅, 대기,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을 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많이 좀 어렵지 않아서 일단 그냥 쭉 다 풀어볼게요. 뒤에 내신 만점 문제도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자,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태풍은 열대 저기압에 속한다 맞고 등압선은 동시원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0에서 5도 적도 해상 부근에 발생한다. 이거 틀렸지, 그지? 5에서 어디야? 25도 사이에 왜 전향력이라는 게 있어야 태풍이 발생됩니다. 대부분 포물선 궤도를 이루며 이동하고요. 맑은 비와 강풍을 동반하여서 큰 피해를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하면 되겠네. 자, 그림은 두 종류의 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 나타나는 일교이다. 자, A는 온대 저기압이네요. A는 온대 저기압에 대한 내용이고, 자, B는 태풍에 대한 내용입니다. B는 태풍에 대한 내용입니다. A와 B, 자, B가 육지에 상륙하면 중심기압은 높아질 것이다.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중심부에 하강기류가 발생한다. 아니지. A는 상승, B는 약한 태풍이니까 하강기류가 생성되지. 그치? 2번이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B가 A보다 더 강한, 태풍이 더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A는 주로 동쪽으로, 그죠? 요거 무슨 바람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고요. 자, B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는 한대 전선대 부근에, B는 수온이 높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다. 틀리는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풍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요 구름 벽들이 그지 있습니다. 이런데 닿을 때가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심기압이 제일 낮고, 자, 이 그림에서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자, 여기 배를 딱 갈랐을 때, 그지? 자, 오른쪽 부분이 바람이 좀 더 세지, 왼쪽 부분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 왼쪽. 바람의 세기야, 그지? 그래서, 자, 중심부에서 제일 낮은 값을 갖는 이 X가 기압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Y가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풍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 지역에서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납니다. 약한 하강 기류가 생긴다고 그랬지. 태풍의 눈입니다. B 지점은. 그 다음에 가는 A 지역보다 C 지역에서 더 강한 바람이 분다. 그리고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바람이 더 세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이 그림을 대략적으로 봐도 이쪽에 있는 자 구름들이 좀 더 많아 보이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해석할 때는 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자 오른쪽과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기압이 더 바람이 더 세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x는 풍속이 아니고 기압이고 y는 뭘 의미합니까? 풍속을 의미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5번. 그림은 어느 한 지역에서 태풍이 통과하는 3일 동안 관측한 기압과 풍속, 풍향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볼 때 기압이 제일 낮은 지점이 여기가 일단은 중심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할 때 지금 봐. 요거 자료를 해석할 때 요 부분을 잘 보시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자, 처음에는 남서잖아. 그치? 남서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죄송합니다. 남서가 아니고 이스트가 동쪽이잖아요. 자, 처음에 여기가 남동풍에서 그죠? 남동풍에서 남풍을 거쳐서 이제 남서로 가잖아. 그지? 화살표를 그려볼까? 남동 1번, 남풍 2번, 남서 3번. 이 전체적인 흐름이 1, 2, 3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얘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입니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 그래서 8월 28일 10시경에 8월 28일 한 10시경에 태풍 중심이 위치하였습니다. 태풍 중심이 위치하였다. 지금 8월 28일 10시경에 일단은 풍속이 제일 강하잖아. 그지? 그러면 조심해둬야 될 내용이 기압은 가장 낮았지만 그죠? 풍속이 일단 최대야. 그지? 지금 요 시점이 풍속이 최대인 지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놈은 중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풀 때 조금 많이 틀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요거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니까. 그다음 관측 지역은 태풍의 위험 발원이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시계 방향으로 변하니까 맞는 내용이고. 8월 28일 풍속, 그치? 바람이 세니까 태풍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그림은 7월 2일에 발생한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와 7월 9일 이후 예상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간격이 다가올수록 넓어졌지.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7월 9일 이후에 7월 9일에 자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여기가 7월 9일이네. 7월 9일 이후에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심기압이 세력이 약해지니까 높아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맞습니다. 왜? 일단은 또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멸할 때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지고 태풍의 눈이 아니지 태풍이 소멸 단계니까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리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림은 태풍의 구름과 풍속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자료를 볼 때 일단 뭘 봐야 됩니까?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세고 약해고 그지? 얘를 끄어봐. 이렇게 끄면 양쪽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야 돼? 이렇게 진행을 만약에 시키게 되면 자 오른쪽이 위험 발언, 안전 발언, 그지? 그러면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맞네. 그러면 태풍은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맞고 B 지역은 위험 발언,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위험 발언, C 지역은 안전 발언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은 무역풍입니다. 태풍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은 무역풍입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자 위도가 여기가 30도야, 그지? 그럼 적도에서 올라오다가
30도 부근이 가면 이렇게 턴하지, 그지? 여기에는 무슨 풍이야?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30도 부근에 와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쵸? 오른쪽으로 휘게 되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북서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또 여기도 중심기압. 자, 중심기압 990, 985, 875, 75. 그 다음에 여기서 또 85 이렇게 됐네, 그지? 자, 중심기압이 가장 숫자가 작은 값이 975라는 값입니다. 975. 자, 그러면 6월 30일 태풍은 위도가 일단 요 정도야, 그지? 그러니까 무역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동을 했다. 틀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7월 4일 이후에 숫자 중심기압이 커졌네. 태풍의 세력은 약해질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7월 4일 이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치? 이렇게 여기서 대략 30으로 나누면, 그쵸? 그럼 북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기업과 디귿 3번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의 태풍의 월별 이동 경로와 위험 발언이 안전 발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지금 무역풍 때는 그치 북서쪽, 그다음 편서풍 때는 북동쪽이야. 그러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여기가 위험 발언입니다. 여기가 위험 발언입니다. 그러면 B와 C가 위험 발언이고 A와 D가 안전 발언입니다. 틀렸네. 태풍의 이동 속도는 무역풍 때보다 편서풍에서 더 빠릅니다. 그치, 왜? 자, 태풍의 이동 방향과, 그치, 편서풍의 방향이, 그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풍속은 태풍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 반원이 왼쪽 반원보다 더 강하다. 그치, 위험 반원, 진행 방향의 오른쪽 위험 반원입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자료를 한번 봅시다. 얘는 일단 기압이라고 돼 있고, 얘는 일단 풍속이야, 그지? 그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된 요 부분이 이제 강수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태풍의 중심부가 일단은 통과할 때 풍속이 제일 어떻다? 제일 높지, 그지? 높습니다. 기압이 제일 낮으면서, 그쵸? 기압이 제일 낮으면서 풍속이, 그러면 대략 그냥 한 요 부근에, 그지? 태풍의 중심이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태풍 중심이 가까이 갈 때 바람이 거의 불지 않습니다. 아니지. 중심이 갈 때 바람 많이 붑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 중심이 가까이 통과할 때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다. 아니지. 바람이 거의 불지 않지는 않죠. 약해지긴 하지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에 있는 부분은 바람이 매우 약해, 그치? 근데 그 주변은 바람이 붑니다, 많이. 자, 그 다음에 강수량은 태풍이 다가올 때 태풍 중심에 가까이에 통과한 후에 더 많았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관측 지역은 안전바, 이런 거 할 때 이 자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풍향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지? 풍향이 자 이렇게 왔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변하네, 그지?
잠깐만요. 이렇게 갔다가 점점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변하네, 그지? 자, 이 방향이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방향이네요. 그럼 반시계 방향은 무슨 발언에 속합니까? 안전 발언, 그지?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봐두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그림가는 어느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을 통과하는 경로를 나는 이 태풍의 중심 기압 및 최대 풍속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중심 기압이 가장 낮은 대략 요 위치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 태풍은 편서풍 때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무역풍 때에서 발생한 거지, 그치? 틀렸고요. 7일경에 세력이 가장 강했을 것이다. 그렇지, 바람의 세기가 제일 세네. 맞습니다. 기압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태풍이 통과할 때 부산은 풍향이, 자, 부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위치잖아. 그치? 진행 방향에, 자, 진행 방향에 여기에 위치해. 왼쪽이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은 시계 방향이야. 그치? 그러면 왼쪽에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 그치?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악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뇌우. 자, 뇌우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적은 단계 1번, 성숙 단계 3번, 소멸 단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나에서는 상승기류만 존재한다. 그 다음 뇌우의 발달 순서는 나, 다, 가 순서가 되겠지. 틀렸고. 뇌우는 대기가 불안정할 때 잘 발생합니다. 맞고요. 다단계에서는 천둥 및 번개가 소나기를 치며 내립니다. 틀린 내용 없고요. 집중호우에 비한 피해는 다단계가 나단계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3번 뇌우와 우박에 대한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국지적인 가열 전선면에서 나타나는 상승기류. 그 다음에 기억은 열대저기압에 의한 강한 상승기류. 그렇죠. 뇌우 열대저기압에 의한 강한 상승기류는 요 기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뇌우는 우박을 동반하지. 틀렸고.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름철에 우박이 가장 많이 아니지. 우박 일수가 그렇죠. 많은 우박 일수가 언제? 봄과 가을 쪽이잖아, 그치? 봄과 가을 쪽. 3, 4, 5. 여기가 조금 많잖아, 빈도가, 그죠? 또 여기도 조금 많고. 그래서 봄과 가을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림 가와라는 어느 해 12월. 12월이면 겨울이네요. 우리나라 지도에 있을 때, 자, 여기 시베리아 고기압이, 그지? 그럼 기압 배치는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고,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오면서, 그지? 황해 바다에, 그지? 바닷물을 머금고 폭설이 많이 내리지. 우리나라에 강한 북서풍이 분다. 맞고요. 폭설이 내릴 가능성은 당연히 A 지역이지. B 지역보다 A 지역에서 높다. 맞고.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다음은 서울 중에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도한 내용 중에 일부다. 추석 연휴 첫날 서울 지역은 3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통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강수량이 전체적으로 많은 데다가 일부 지역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피해가 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지성 호우라고도 합니다. 맞고요. 강한 상승기류가 생길 때 적은 영으로도 소나기고, 집중이다라는 건 부분적이야. 반지름이 수백 킬로 넓은 지역은 아니지. 국지적은 좁다는 얘기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수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최근 10년간 발생한 황사의 발원지, 그렇죠. 여기에서 상승기류에 의해서 편서풍을 따고 쭉 오다가 여기에서 하강기류야. 그렇지, 하강기류. 발원지가 건조할수록
황사는 심해집니다. 맞고 황사의 발생은 기압 분포와 관계가 있습니다. 맞고요. 황사는 편성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한다. 맞고 우리나라의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 피해가 증가합니다. 아니지. 폭먼지가 내려와야 되잖아. 그치? 하강 기류가 발달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중국이나 몽골의 넓은 사막에 면적이 넓어질수록 우리나라로 이동해오는 황사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 뭐 맞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7번. 표는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다양한 악기상과 그에 수반한 자연재해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많은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과 안과 질환 등. 자,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야? 황사에 대한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봄철, 그지? 자주 발생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11일 기단이 황해를 건너올 때 생기며 교통이 마비되고 빈혈할 수 있는 이거 폭설에 대한 내용이다. 폭설. 나는 기단 내에 하강기류가 발달합니다. 아니죠. 여기 상승기류, 그지? 바닥이 따뜻하면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그래야 눈이 생기지, 그지? 그 다음에 다 천둥, 번개, 그러면 정란운이나 저온 등의 구름 발달이 잘 발달할 때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입니다. 자, 우리 실력 어법까지도 그냥 끝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53페이지 실력 어법 문제. 자, 표는 30년 동안 발생한 태풍 수의 월별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의 숫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평균값입니다.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4사분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횟수를 보면 0, 0.4, 2.6 평균값이야. 1.1 다 더하게 되면 3.1 정도 나오겠네, 그치? 1년당. 자, 태풍은 7, 8월에 그죠? 가장 많이 발생한다 맞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수는 그치? 여기 계산했지? 3개 정도입니다. 양 맞고요. 태풍 발생 수역은 당연히 태풍이 발생하는 수역은 수온이 어디에 가장 높아요? 7월에서 9월에 가장 높지, 그치?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림은 북반구 해상에서 관측한 어느 태풍의 이제 아랫부분이야. 하층 고도 수평면, 그지? 그냥 가로로 슉 잘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의 뭐 진행 방향을 일단은 조금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작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풍속이 제일 작은 중심부를 잡아야 되니까 이 태풍은 아마도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했지 않았을까, 그치?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오른쪽이 위험반원 진행 방향에 왼쪽이 안전반원. 그러면 이 태풍은 일단은 북동쪽으로 갔으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 이동하는 속도는 그치 일단 편서풍대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세력이 약해집니다. 세력이 약해지게 되면 이동하는 속도는 빠르지, 그치? 진행 방향과 그치 태풍 자체의 진행 방향과 그 다음에 편서풍에 의한 바람에 의한 방향이 똑같으니까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가 아니고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태풍 주변의 공기는 태풍 자체가 뭡니까? 태풍 자체가 저기압이야, 그치? 저기압. 그럼 얘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지, 그치? 묻는 게 태풍 자체의 어떤 바람이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그림은 북반구 어느 지점에서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관측한 기압, 풍속, 풍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낮은 A가 그지 요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가 이제 기압을 나타내게 되겠지, 그치? 기압.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뭡니까? B 같은 경우가 이제
풍속에 대한 내용이지, 그치? B가 풍속. 그 다음에 요거 잘 봐야 되겠네. 요가, 그치? 요게 이제 풍향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치? 그래서 풍향이, 자, 풍향을 잘 보십시오. 자, 이 친구의 풍향을 한번 잘 보면 처음에는 북동이야, 그치? 북쪽, 동쪽이니까 이렇게 왔어, 그치? 1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가 여기에서는 여기는 뭐야? 북서, 그치? 북서 이렇게 가네. 2번 여기가 북서. 아, 북동이네. 미안합니다. 풍향이 북동.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자, 다시 한번 수정할게요. 빨리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마음이 급해서 다시. 자, 여기가 북동쪽이야. 북 오른쪽 동쪽이니까 이렇게 일단 오네, 그치? 북동쪽 1번. 여기 북서니까 북쪽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북서. 그 다음에 남서. 남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잖아, 그치? 3번. 그럼 끝 지점을 연결해 보세요. 1번, 2번, 3번. 그치? 이거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자, 그러면 진행 방향의 왼쪽이 되겠네. 그치? 안전반원이야. 그럼 A는 일단 기압, B는 풍속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었으니까 안전반원이고요. 그 다음에 12일 11시경에 이 지점에 태풍 눈이 통과하였다. 자, 요 지점을 아까 얘기했어, 그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풍속을 봐, 그지? 굉장히 세잖아, 그지?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태풍 눈이 이제 통과하게 되면 이 눈이 통과하는 지점에서는 풍속이 어때야 돼요? 풍속이 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해에 2월에 발생한 황사 물질의 이동 경로와 이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측정한 대기질의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는 발원지에서 상승해.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 쭉 오다가 여기에서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하강. 자,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됩니까? 이에 대한 설명. 황사의 이동은 서풍 계열의 바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월 8일. 2월 8일. 여기 농도가 굉장히 제일 높잖아. 그치? 키가 제일 크지. 농도가 진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래먼지, 그치들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월 8일은 황사가 심했으니까요. 그죠? 대기질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런 불순물들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대기질이 안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2월 8일에 제주도에서 호흡기 계통의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촬영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페이지 어디부터요? 페이지 147번 페이지부터 153쪽까지 일단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